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2-2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닛 12 길어진 형용사 3편에서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개념 잡고요. 그리고 기출문장 5개 정리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15개의 문장들이 좀 재미있게 풀리셨습니까? 어려운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되기 시작할 때 공부에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 재미를 느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1번부터 135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121번입니다. 자, common은 흔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red eye effect는 정목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눈이 빨개지는 현상을 정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러고 갈게요. This is a common problem called the red eye effect. 이것은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가겠습니다.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cold가 보이고 있네요. 명사 뒤에 PP 형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명사와 함께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cold 명사가 또 나오는 구조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 분리는 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 해석을 해보고 깔끔하게 된다면 맞는 겁니다. 이것은 흔한 문제입니다. 정목 현상이라고 분리는 됐네요. 122번 갈게요. 자, waste는 낭비하다는 뜻의 동사고요. electricity는 전기, generate은 만들어내다, burn은 태우다, fuel은 연료, power plant는 발전소란 뜻입니다. 자, plant에 식물 말고 공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ower plant 하면 발전소란 뜻이에요. Some people waste electricity generated by burning fuel in power plants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waste 낭비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전기를 이라는 목적어 나왔네요.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generat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혹시 얘를 동사로 보셨을까요? 이미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접속사도 없이 동사가 또 나오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합니다. 생산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명사 뒤에 PP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뒤에 by가 함께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전치사 덩어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표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by 다음에요. 동사 ing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은 정리해 드리는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들은 혹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 따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주 소중한 책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때 by 다음에 ing는 동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뭐뭐 함으로써로 챙겨가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는데 이 동명사 자리에 쓰인 burn, 태우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fuel이라는 목적어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갈게요.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합니다. 어떤 전기요? 태움으로써 만들어지는 전기인데 뭘 태워? 연료를. 어디에서? 발전소에서. 그러면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낭비한다는 거죠. 전기는요. 어쨌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텐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하면 환경이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만들어낸 전기를 낭비한다? 뭔가 비난조로 이런 문장을 얘기했겠죠. 자, 우리 요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123번 가죠. inference는 추론이라는 뜻이고요. conclusion은 결론, reason은 근거나 이유를 말합니다. fact는 사실이고요. evidence는 증거를 말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 뭐 혹은 고급진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3월 9일 모의고사에부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알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Inferences are conclusions based on reasons, facts, or evidence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based on은요.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based on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얘가 동사 덩어리가 되겠죠. 동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초하다, 어디에 근거하다 동사로 쓸 겁니다. 이 동사 자리에도 되게 많이 써요. 하나 덩어리 표현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비동사가 싹 빠지고 나면 얘가 분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도 다뤄지게 될 텐데 일단 얘는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워낙 많이 based on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편할 거예요. 어디에 기반한, 어디에 기초한, 어디에 근거한, 어디에 기반하여, 기초하여,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 의미는 가져가셔야겠죠? 가볼게요. Inferences, 추론은 are conclusions,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based on을 표현으로 가되 이거 분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디에 근거한 또는 어디에 기초한 이유나 근거,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결론이라는 거죠. 자, 추론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근거, 사실, 증거에 기반해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망상이겠죠. 뇌피셜인 겁니다. 그냥. 됐습니다. 124번 가죠. We all know that, 이 밑에 표현 가야겠죠. 자, temper는요 화고요. 또는 화내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argument는 논쟁이고요. 자, lose temper는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표현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좀 가볼게요. We all know. 우리 모두는 압니다. 동사 다음에 대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대절은요.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대절이 되겠죠.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네요. 가볍게만 다시 드리면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전체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이고요. 그럴 때 접속사 대신 생략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혹은 뭐뭐라고.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알아요. that이야라는 것을 요 정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혹시 몰라서 이 all을 궁금해 하실까 봐 잠시 준비했는데요. 이 all이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이때 주어 바로 뒤에서 혹은 주어 뒤편에서 동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격으로 쓰인다는 건 주어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all이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얘는요. 이거 부정어고 not의 위치 혹은 빈도부사의 위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일반 동사 앞에서 이 주어와 동격 즉 같은 말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석되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We are all happy. 이때 all은요 주어와 동격인데 비동사 다음 자리에 쓰인 거죠. 얘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다. 그런데 왜 위치가 다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 봐 참고 삼아 갖고 온 거고요. 이번에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쨌든 that이야라는 사실을 알아요. that이야로 다시 들어가면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one of 복수명사를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갈게요. 자, 처음의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things라는 명사 뒤에 lost 과거 분사 나와 있고요.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lost는요. lose, 잃어버리다, 잃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tempers, 화 또는 화내는 성질이라는 것은요. 처음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요? 많은 논쟁에서 잃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논쟁에서요. 뭐 여러 가지를 잃을 수 있는데 그 잃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잃을 수 있는 처음의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논쟁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화부터 덜컥 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이성을 잃거나 화를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은 논쟁에서 초반 부분에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쟁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이미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 논쟁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대처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초반부터 성질 팍팍 내버리고 하면 뭐 상대하기도 싫고요, 논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장 구조적으로는 과거분사 덩어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는 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125번 갈게요. Natural world는요, 자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계고요. Provide는 제공하다. rich는요, 부유한이란 뜻인데 부유하다는 건 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풍부한이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source는 원천이고요. symbol은 상징. literature는 문학이란 뜻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은 미리 좀 챙겨왔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The natural world, 관사부터 여기까지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자연계는 provide,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지요? 관사 나왔습니다. 명사까지 갈게요. 전치사 있고 명사 이거 금방 보일 수 있겠네요.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대요. 뭐예요? 상징들의.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 뒤에 used라는 과거분사가 전치사 덩어리와 함께 쓰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해석을 먼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는 아주 풍부한 원천, 상징들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는 거죠. 어떤 상징들이요? 예술과 문학에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문학 같은 데 보면요,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상징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연계라는 것은요, 예술 작품이나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비행기가 새 모양을 본뜨러서 만들어진 것처럼요, 뭐 아주 다양한 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하나만 들어드린 거고요. 126번. 자, throughout one's life는 뭐뭐의 평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정리해 드렸는데요. throughout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온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뭐의 평생이라고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throughout 그 자체가 뭐뭐 내내 뭐뭐를 관통하여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represent는 대변하다 혹은 뭔가를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suffer from 뭐 워낙 유명한 표현이죠.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는 겁니다. 자, 고통을 받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덩어리로 묶이겠죠. 자, injustice는 부당함, 부정이란 뜻입니다. justice가 공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부당함, 부정이란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위로 가보죠. Throughout her life, Elizabeth Catlett created art representing the voices of people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자, throughout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서 묶을게요. 앞에 명사 없으니까 당연히 부사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녀의 삶 전체에 걸쳐서, 즉 그녀의 평생 동안 엘리자베스 캐틀릿은요, create는 창조하다,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roduce, 뭐 generate, 그 다음에 create 이런 것들은요 다 만들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캐틀릿이 created, 만들어냈어요, 창조했습니다. 뭘요? art, 예술 혹은 예술 작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 뒤에 represent라는 동사의 ing가 보입니다. 앞에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겠죠. represent라는 동사는 대변하다, 나타내다니까 그 뒤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그래서 목소리를 나타내는 혹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냐면 사람들의 목소리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 뒤에 또 나왔습니다. suffer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어요. 명사 다음에 ing 형태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suffer from 다음에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suffer from이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suffering, ing 다음에 명사 다음에는 ing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앞에 걸 수식하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이만큼 크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다시 갈게요. 자, 그녀의 평생에 걸쳐서 엘리자베스 캐틀릿은 창조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뭘? 예술작품을. 어떤 예술작품?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 사회적 부당함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란 겁니다. 한 문장에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 덩어리가 2개나 나와 있는 공부하기 딱 좋은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representing the voice는요. 앞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자, 현재 분사에 딸린 목적어인 the voices를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치사에 딸려있는 이 명사 people을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형용사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진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127번 가죠. 자, spot은 장소란 뜻의 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stargaze는 별을 쳐다보는 겁니다. star가 별이고요. gaze가 바라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별을 쳐다보다. shine은 빛나다. twinkle은 반짝이다. 뭐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brilliant는 광채가 나는 이란 뜻이고요. jewel은 보석이란 뜻입니다. 자, if 접속사부터 시작하네요. If you picked a good spot for stargazing, you'll see a sky full of stars shining and twinkling like thousands of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너무 좋은 문장 나와서.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If you picked a good spot for stargazing, you'll see a sky full of stars shining and twinkling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접속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동사 자리에 현재 완료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요. 일단 과거로 해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picked 골랐다면 뭘요? A good spot, 좋은 장소를. 어떤 장소요? For stargazing. 자, 별을 쳐다보기 위한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You, 여러분들은 will see, 보게 될 겁니다. 뭐를 보게 되죠? sky, 하늘을 보게 될 거래요. 자, 목적어 자리에 sky라는 명사가 딱 쓰였는데 우리 이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겠죠. 그래서 full of stars,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에 딸려있는 명사 다음에 shining ing가 보여요. and 다시 ing가 보여요. 얘가 당연히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like라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그래서 명사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thousands of라는 하나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마치 형용사처럼 수천의란 뜻을 나타냈죠. 그래서 여기까지 명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을요. 어떤 하늘이요? 별들로 가득 찬 하늘입니다. 근데 어떤 별들이냐면 shining, 빛나는 그리고 반짝이는 뭐처럼요? 수천 개의 아주 광채가 나는 보석처럼 빛나고 반짝반짝하는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공부하기 진짜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들 골라내느라고요. 제가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자,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저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재밌다면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일 겁니다. 서로 댓글로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요. 128번 가죠.
자, write down 적어두다고요. 자, break down은 잘게 나눈다는 뜻이고요. bag은요, 얘가 뭐 뒤에 등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후원하다, 뒷받침하다는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런 식으로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품사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bag이 후원하다, 뒷받침하다는 뜻이 있네요. write down 적어두다 하나의 표현이고요. break down 잘게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문장입니다. 볼게요. A dream, 꿈은 이라는 의미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ritten은요. 얘는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한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요. 꿈은 어떤 꿈? 적어진 꿈이 되겠죠. 전치사 있네요. With a date. 날짜와 함께 적어진 꿈. 자연스럽게 하면 날짜와 함께 적어둔 꿈이 되겠죠. 그 꿈은 동사 자리에 becomes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됩니다. become 다음에는 명사나 형용사 나오죠? 명사 나왔네요. 그럼 얘가 명사가 보어가 되겠죠. 맞나요? 꿈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꿈이냐면 그냥 꿈이 아니라 날짜와 함께 적힌 꿈이에요.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요. go. 그런데 목표는 다시 주어로 시작하고요. broken도 무조건 과거분사죠. break, broke, broken이니까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두 단어짜리의 과거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becomes라는 같은 패턴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게 나누어진 목표라는 것은 becomes 됩니다. 뭐가 되죠? A plan, 계획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목표가 계획이 되는 거네요.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목표가 아니라 잘게 나눠진 목표입니다. 뭉뚱그려진 거 말고 구체적으로 나눠져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하나씩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이게 바로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plan, 이번엔 또 a plan으로 시작합니다. 자, plan은 어떤 plan이냐면 여기에 back이라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 얘가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과거형인지 아직 판단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전치사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계획인데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계획은 makes 만들어줍니다. 자, make는 굉장히 사랑해줘야 되는 동사죠. 반드시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의미를 판단해내셔야 됩니다. makes가 보이고요. your dream이라는 목적어 보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인 사역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ome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긍정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동사들이 여기저기에 쓰이면서 아주 그냥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갈게요.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이냐면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계획은요. 만들어준대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되도록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날짜와 함께 적힌 꿈은 목표가 되고 이렇게 잘게 나누어진 목표는 계획이 되고요.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계획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겁니다. 꿈도 있으면 좋은데 막연하게 갖지 말고 목표와 함께 그리고 목표도 막연하게 목표 세우지 말고 실천할 수 있게 잘게 나누어진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방법은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129번 가죠. 자, example은 예란 뜻의 명사고요. uncover는 발견하다입니다. 자, cover는 덮다니까 일종의 숨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on이 붙으면 부정 반대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덮는 걸 반대하는 거니까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behavior는 행동이고요. cool은 이거 주머니 고양이라고 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를 수밖에 없는 호주 사람들이나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요.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 건데 그냥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behavior라는 명사에 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behavioral ecologists는 행동 생태학자가 되겠습니다. 외로 가볼까요? One example, 하나의 예는 주어고요. was uncovered가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예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행동 생체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생체학자들이라는 명사 다음에 study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보이는구나라고 예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연구하는, 괜찮을까요? 뭘 연구해요? The behavior, 행동을 최소한 3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behavior라는 명사 뒤에 다시 전치사 덩어리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 전치사에 포함된 명사 animal 뒤에 다시 cold 명사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한 가지 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요. 어떤 생태학자들이요? 왜 자꾸 생체라고 할까요? 생체가 먹고 싶은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요. 다시요. 한 가지 예가 발견되었습니다.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요. 어떤 생태학자들이요? 행동을 연구하는 뭐의 행동? 한 작은 호주 동물의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호주 동물이냐면 이게 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쿠올, 즉 주머니 고양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호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가면서 해석이 매끄럽게 의미 파악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 예가 발견되었습니다.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생태학자? 행동을 연구하는 뭐의 행동? 한 작은 호주 동물을 연구하는 어떤 동물? 쿠올이라고 불리는. 됐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드리긴 하는데요. 뭐 실제 머릿속에서는요. 한 예가 발견되었구나.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행동을 연구하는 호주 동물의 행동을 쿠올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희한하네. 이걸 왜 자꾸 생체라고 읽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30번 갑니다. government는 정부란 뜻의 명사고요. lac은 부족, 결핍이란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of와 연결해서 무엇의 결핍 이렇게 많이 쓰여요. 자, drive는요 추동하다는 건데요. 뭔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도록 격려, 고무하는 것을 추동한다라고 합니다. drive가 운전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뭔가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같은 걸 움직이고 격려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추동하다는 거예요. popularity는 인기란 뜻의 명사고요. struggle with는 뭐뭐에 고심하다, 뭐뭐를 해결하라고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struggle이요. 얘가 몸부림치고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와 애를 쓰고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고심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느낌으로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City governments with downtown areas struggling with traffic jams and lack of parking lots are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City governments, 시 정부들은요. 전치사가 있네요. 명사까지 갈게요. 도심 지역을 갖고 있는 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에 붙어있는 명사 다음에 동사 ing가 있네요. 자, 우리 struggle with라는 표현을 받고요. ing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교통체증으로 고심하고 있는 도심지를 갖고 있는 시정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가 한번 나오고요. 다시 lack of parking lots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는 건 앞에 명사를 찾아봐야겠죠.
아, 그러면 의미적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 traffic jams라는 명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얘가 1번 명사, 얘가 2번 명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의미를 보면 교통체증과 주차장의 부족. 아, 요거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야겠네요. 제가 얘가 부족이고 뭐의 부족이냐면 특히 lack of가 함께 쓰인다는 걸 알면 한 방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부족으로 갈게요.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에 and로 연결된 명사 하나 그리고 lack of parking lot으로 연결된 명사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체증과 주차장의 부족으로 고심하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도심 지역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are driving 비동사 다음에 ing 붙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are죠? 얘 때문인가요? 절대 아니죠. 얘가 이렇게 전체가 얘 주어를 수식하고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얘도 복수가 된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추동하고 있습니다. 뭘요? The growing popularity. 자, 늘어나고 있는 커져만 가는 인기를 뭐의 인기지요? Of car sharing. 자동차 공유의 커져만 가는 인기를 추동하고 있대요. 더 부추긴다는 거죠. 교통체증도 심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각자 한 대씩 타고 다니지 말고요. 그냥 비슷한 경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같이 타라고요. 아니면 자동차를 공유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정부들이 이런 걸 추동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정부냐? 아무 정부나 그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고 여기선 적어도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고심하는 시달리고 있는 그런 도심 지역을 갖고 있는 시정부들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 자, cotton 목화 면직물이고요. factory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sow는요 바느질이라는 뜻인데요. sowed 또는 s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참고삼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you get dressed in clothes made of cotton grown in Georgia and sewn in factories in Thailand. 와, 이것도 공부하기 왜 이렇게 좋은 문장입니까? 자, 볼게요. You, 여러분들은 get dressed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옷을 뭐 일종의 갖춰 입는다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옷을 입죠. 자, 어떤 옷을 입냐면 in clothes입니다. 이렇게 묶이겠죠. 옷을 갖춰 입는데 전치사 in 다음에 쓰인 명사 clothes 다음에 과거 분사 made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뒤에 of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를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가고 그 또 명사 뒤에 gr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옷을 입는데요. 어떤 옷이냐면 자, 목화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어떤 면이냐면 이번에는 grown in Georgia입니다. 자, 조지아에서 재배된 목화가 되겠죠. 그리고 and 다음에 다시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이 바로 앞에 있는 얘가 1번 과거 분사고요. 얘가 2번 과거 분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sewn in factories in Thailand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침표 빠졌네요. 자, 어쨌든 태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바느질된 목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데요. 어떤 옷이냐면 자, 목화로 만들어진 면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데 그 면이라는 것은요. 조지아에서 재배되고 타일랜드에 있는 공장에서 바느질된 그런 목화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분사가 몇 개나 쓰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자, 얘 덩어리가 한 번, 그리고 얘 덩어리가 이렇게 한 번, and로 묶여서 얘 덩어리가 다시 한 번 얘를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의미 파악도 됐네요. 자, 132번 갈게요. above는 위에 있는 자, 얘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directly는 직접적으로,
create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tourism은 관광업, region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number of jobs directly created by travel and tourism in 2016 and 2017 for 5 reasons. 자, 더부터 명사까지 가서 주어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The number, 숫자를 보여준대요. 뭐의 숫자? 직업들의 숫자입니다. 직업들의 숫자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명사 다음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닌데 created라는 과거 분사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사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created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에 이렇게 이에서 묶였고요. in, 연도, for 전치사, 명사 이렇게 금방금방 묶여져 있네요.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미. 그런가요?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배운 지식들만 가지고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에서부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숫자를 보여주는데 뭐의 숫자냐면 직업들의 숫자입니다. 어떤 직업들이요?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혹은 만들어진 직업이 되겠죠. 뭐에 의해서요? 여행과 관광업에 의해서요. 언제요? 2016년과 2017년에 어디에? 5개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도표와 관련돼서 그 도표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요. 이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수식하는데 이 과거분사 앞에 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왜 얘가 형용사니까 그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뒤에서 수식한다는 걸 보시면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직업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관광과 관광업, 여행과 관광업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명사 뒤에 과거분사. 133번 가도록 할게요. 자, feather는 깃털이고요. trap은 가두다. produce는 생산하다, 만들다 여러 번 나옵니다. 자, close가 아니라 close로 읽게 되면 가까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close 하게 되면 닫다인데 close 하면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고요. 자, surface는 표면. 우리 나왔던 적 있죠? 자, feathers 깃털들은 주어겠고요. help라는 동사 다음에 우리 help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리가 됐었네요. 오래전인가요? 그래서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보시죠. 얘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이예요. 자, 그러면 깃털들은요. keep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자, keep이라는 동사 우리가 애정해줘야 되는 동사죠. 그 뒤에 a bird 명사 나와 있고요. 형용사 나왔네요. 자, 명사, 형용사. 그래서 새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전에 형용사를 둔 오형식 패턴을 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 싹 빼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볼게요. 네. 자, 깃털들은 새들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마치 이불 같은 느낌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by 다음에 ing 또 나왔네요. 자, trap이 가두다라고 그랬으니까 가둠으로써가 되겠죠. 뭘 가둬요? heat, 열을 가둠으로써 여기까지 덩어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heat이라는 명사 뒤에 produced라는 과거 분사처럼 생긴 아이가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다음에 close라는 형용사가 전치사 덩어리와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close가 가까운이라는 건 아셔야겠죠. 근데 만약 얘가 닿다라고 알고 있다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문장일 겁니다. 그럼 얘가 형용사를 본다면 우리는 이 아이가 이렇게 최소한 덩어리가 되어서 얘를 수식한다는 거, 그리고 또다시 전치사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깃털들은
새를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함으로써요? 열을 가둬둠으로써요. 어떤 열? 자, 몸 신체에 의해서 생산되는 열입니다. 근데 어떤 신체냐면 표면 가까이에 있는 뭐의 표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신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을 가둬둠으로써 새를 따뜻하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는 신체가 뭔가요? 이게 피부라고 하면요. 그래도 여기 이 피부와 근접해 있는 몸의 일부가 되겠죠. 그쪽에서 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열들을 바로 표면에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깃털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열을 가둬둠으로써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보신다면 우리 몸은요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열을 깃털이 이렇게 가둬둠으로써 새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이거 살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help to 동사 원형 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 keep 다음에 명사, 형용사 구조, 그 다음에 by 다음에 동사에 ing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ing에 쓰인 동명사에 쓰인 tab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hit이라는 명사 다음에 produce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또 수식을 하는 구조라는 거. 한 문장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내용들이 아주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배운 거죠? 근데 배웠는데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해야죠. 여러 번 보면 이게 당연히 보입니다. 제가 또 얘기 드립니다만 매지가이처럼 보여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딱 보면 보인다고요. 딱 보면 보인다. 134번. 자, 이제 좀 긴 문장 나왔습니다. 이거 표현도 아주 많네요. 자, in general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 kinetic energy는요.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associate은 관련짓다. motion은 운동 또는 움직임. 자, potential energy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를 말한대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과학 얘기하나 봅니다. store 저장하다. physical system은 물리계. 그냥 일반 자연계와 좀 구별되는 의미에서 물리계라고 볼까요? 제가 과학은 좀 약해서 represent는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요. 좀 이과 쪽, 수학 쪽과 과학 쪽은 약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봐주세요. 우리 문과 쪽으로 접근합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kinetic energy, 위치 에너지는 입니다. 에너지래요. 그렇죠? 자, 동사고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쓰였는데 위치 에너지가 죄송합니다.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같은 말이죠. 근데 완벽하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에 관한 뭔가 좀 설명이 나와서 같은 말이 돼야 될 겁니다. 괜히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했네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일반적으로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는 is energy,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명사 뒤에 associated라는 과거 분사가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움직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 금방 이해됩니다. 자, while 접속사고요. 이때 while 접속사는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상반된 내용을 좀 연결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는 represent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죠?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어떤 에너지냐?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stored, 저장된 또는 저장되는 이라는 의미의 과거 분사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전치사 덩어리와 함께 나와 있는 상태네요. 물리계 안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계 안에 저장된 에너지요? 자, potential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 영어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쉽습니다. 자, potential은요. 잠재력, 잠재적인이라는 의미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잠재 에너지라고 보는 게 훨씬 쉽겠죠. 어떤 물체는요. 움직이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요. 얘가 움직이면 언제나 운동 에너지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움직임이 생기면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과학 이해하느라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비교한 그런 문장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에너지라는 명사를 과거 분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한꺼번에 봤습니다. 사실 얘는요.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수식한 거고요. 똑같은 the energy가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쓰였는데 목적어 자리에 쓰인 에너지를 뒤에서 과거 분사가 수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는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명사든 이렇게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에너지가 여기는 보어라고 하고 여기는 목적어라고 하네요. 왜?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 자, 이제 135번 가도록 할게요. 135번이 오늘 마지막 문장 되겠네요. 자, autobiography 하게 되면 자서전이 되겠고요. participant는 참가자. including은 포함하여 얘도 하나 별표 하나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용한 단어예요. 자, psychologist는 심리학자가 되겠고요. poet은 시인, novelist는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자, in 전치사부터 시작하죠. 한 연구에서 이때 study는 명사가 되겠네요. 전치사 명사예요. 그리고 연구라는 뜻이고요. 한 연구에서 사라 프라스만은요. 그리고요. 셸던 코헨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tudied가 동사죠.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자서전들을 연구했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100% 과거 분사인 written이 쓰였습니다. write, wrote, written 무조건 과거 분사예요. 명사 뒤에 과거 분사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로 수식할 겁니다. 그 뒤에 전치사 덩어리 보이죠?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연구 참가자들에 의해 쓰여진 자서전을 연구했대요. 자, 그런데 participants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cluding이라는 ing 형태가 보입니다. 자,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including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얘도 involving과 마찬가지로 이 including은요. 뭐뭐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세요. 그냥 아예 하나의 단어입니다. 뭐뭐를 포함해서 포함하여. 그래야 훨씬 편해져요. 그럼 이거하고도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심리학자,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을 포함해서 연구 참가자들에 의해 쓰여진 자서전들을 연구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심리학자,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을 포함하는 연구 참가자입니다. 연구 참가자인데 이 참가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연구에서 이 사람들은 굳이요 이거 뭐 읽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문자로 나왔고 주어자로 나와서 사람 이름이겠지. 혹은 뭔가 고유명사겠지. 얘네들이 연구했어요. 자서전을. 어떤 자서전? 연구 참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자서전인데 어떤 참가자들? 심리학자,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을 포함하는 한 문장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함께 쓰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하나의 표현으로 챙겨가도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접근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15문장 깔끔하게 정리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문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주 주옥 같은 문장들이었으니까요. 꼼꼼히 복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와 할 때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되는 부분 반드시 생긴다고 그랬고요. 그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꼭 복습 시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13-1강이네요. 여기도 조금 긴 모양입니다. 자, 길어진 형용사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그리고 목적격의 생략이고요.
이 개념 설명하고 나서요. 136번부터 140번까지 5개의 문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사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다 정리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까지가 형용사 구가능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되는 게 전부 다 형용사 절인데 이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포함하고요.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조금 더 세분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워낙 말을 많이 했더니 이게 턱과 입이 조금 잘 안 굴러가는 모양입니다. 발음이 좀 세고 조금 말들이 틀렸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